마왕이 곧 신해철이고 신해철이 곧 마왕이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마왕이라는 별명은 현재 신해철의 호나 다름이 없다. 마왕은 신해철이 진행하던 레전드급 라디오 프로그램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탄생했다고 한다. 영어로는 데몬 로드이며 악마의 군주라는 뜻이다. 고스트 스테이션 진행 시에 신해철 본인 스스로가 대마왕이라고 칭하고 청취자들을 어둠의 아이들이라고 칭했던 것이 시초였다. 그 당시엔 신해철이 미디어 노출이 적었던 시절이었기에 신해철의 팬들은 고스트 스테이션 청취율이 굉장히 높았고 자연스레 팬덤 내에서 마왕이라는 호칭이 정착되었다. 이후 매스컴에서도 신해철을 마왕이라 일컬으며 신해철은 마왕이다가 통일되었다. 2014년 신해철은 47세의 젊은 나이로 별세했다. 그 당시 신해철은 심장 이상으로 인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며 정확히 말해 심장은 멈췄고 눈은 뜨지만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끝내 세상을 떠났고 한창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으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다. 결국 의료사고 문제로 인해 유가족의 의뢰로 부검이 진행됐고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심낭의 막이 훼손되어 생긴 천공에 의한 폐혈증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이후 추정 60분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신해철의 의료사고 사망에 대해 보도한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원장은 몰래 의료보험 처리를 해서 차익을 누리려고 환자가 동의하지도 않은 수술을 해왔는데 그 수술들이 전부 맹장을 떼는 것이었다. 게다가 신해철에게 집도한 수술 방법은 학계에서 검증된 방법도 아니며 신해철 이전에도 해당 병원에서 여러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신해철의 사망 원인은 의료과실로 밝혀졌고 집도한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구형하였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과거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가요제였던 대학가요제는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해냈다. 그 중에서도 역대급으로 꼽히는 최고의 스타는 무한궤도로 꼽히고 있다. 무한궤도는 신해철과 공일오비의 정석원, 넥스트의 이동규 등과 함께 꾸려진 팀이다. 1988년 대학가요제는 대부분 통기타나 전자기타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무한궤도 팀은 신디사이저를 연주했다. 그 당시 신디사이저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았으며 한국에 정식 진출한 브랜드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신해철이 워낙 악기 덕후라 신디사이저도 지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신해철이 작사 작곡하고 무한궤도 팀이 함께 부른 그대에게라는 곡으로 이들은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거머쥐며 연을 잡지와 TV, 라디오 등에 출연하게 됐다. 아직까지도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는 응원가로 많이 쓰이며 영화 친구에서도 사용되는 등 불후의 명곡으로 남아있다. 신해철은 진보주의나 자유주의적 성향으로 활동하면서 백분토론에 가장 많이 출연한 연예인이다. 신해철은 백분토론에 수차례 출연하며 대마초 비범죄와 간통죄 폐지, 체벌 금지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백분토론 300회, 400회 특집에서 최고의 비정치인 논객으로 선정되어 참석하기도 했다. 직설적이고 소신 발언을 자주 하는 신해철은 400회 특집 때 국회를 유해 매체로 지정하고 뉴스에 내보내지 말자라는 센 발언을 하며 비판을 했다. 신해철은 백분토론에 출연하여 자칫하면 수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바뀔 수도 없고 질 수밖에 없는 문제에 왜 뛰어드냐고 주변에서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영악하게 지는 싸움을 피해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저는 지는 싸움도 때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밝혔다. 과거 신해철은 2012년 대선 당시에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현 19대 대통령을 지지하는 트윗을 올린 바가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소식이 발표되자 과거에 신해철의 트위터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향 때문에 이명박 정부 당시 좌파 연예인으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와 탄압을 받았다고 한다. 2011년 5월 15일에 신해철닷컴의 한 회원이 사이트에 다수의 여성 사진을 올려놓고 외모 비하 발언을 하자 신해철은 격한 분노를 일으켰다. 이후 신해철은 신해철닷컴 폐쇄령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신해철은 해당 게시물을 보고서 말문이 막혀버렸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조차 외모는 농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 몇 번인가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시했다. 덧붙여 그 회원의 행동을 강간범이나 다름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표현까지 쓰며 그 범죄의 장소가 다름 아닌 내 집이라는 것에 슬퍼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냐는 말과 함께 게재된 8명의 소녀들과 가족에게 사과 표시를 했다고 한다. 2002년 붉은 악마 주제곡인 인투 디 아레나는 신해철이 만든 곡이다. 바로 월드컵 시기만 되면 쉽게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의 주인공이다. 신해철은 2002년 당시 이 음향을 녹음하기 위해 극장 한관을 빌려 울림 정도와 파형을 분석해 음향 설비를 세팅한 다음에 안양 LG 치타스 서포터즈들을 모아놓고 녹음했다고 한다. 신해철의 인투 디 아레나를 들은 네티즌들은 이 곡으로 붉은 전사들은 전투력의 배가 됐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됐었는데 그 주인공인 신해철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붉은 악마를 위한 붉은 마왕의 노래, 국뽕 그 자체, 신해철 최고의 작품 등의 반응을 보였다. 1994년 당시 신해철은 그룹 넥스트에 속해 이집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때 2차 세계대전에 독일 전차병 군복과 친위대 군복을 섞어놓은 듯한 스타일의 의상에 왼팔에는 나치당 완장을 연상케 하는 빨간 완장을 착용해 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실제로 신해철은 백분토론에 출연해 나치조차도 합법적으로 집권한 정당이다. 파시즘은 대중들의 박수를 받고 권좌에 오른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탄압받는 이 경험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는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묻지마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영원할 것 같던 마왕이 하늘의 별이 됐을 때 동료들이 신해철을 향해 음악적으로 평가한 것이 화제가 됐었다. 가왕 조용필은 신해철 사망 직후에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훌륭한 뮤지션을 잃었다는 게 안타깝다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과거에도 신해철을 향해 음악적인 모험 정신이나 욕심이 대단한 친구다. 음악적인 대화를 많이 했는데 나에게 묻기도 하고 내가 경청하며 배우기도 했다라고 극찬한 바가 있다. 서태지도 실제로 제가 데뷔하기 전부터 해철이 형은 재즈 카페, 나에게 쓰는 편지 이런 명곡들을 만드셨고 저는 그걸 듣고 자란 세대 중에 한 명이죠.
아마 누구보다도 해철이 형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며 신해철을 롤모델로 삼아왔다. 음악대장 하현우도 신해철 선배님의 음악은 다른 노래에서 말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전했다. 이처럼 훌륭한 아티스트가 우리의 곁을 빨리 떠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다. 신해철은 서강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했으며 중퇴했다. 하지만 전공을 살려 일반적인 대중가요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철학적인 노랫말을 많이 작사했으며 평단의 호평과 함께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을 거둔 아티스트였다. 많은 음악평론가들은 신해철은 다른 가요처럼 연애나 사랑을 읊조리거나 피상적인 사회 비판을 하기보다는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철학을 논한다고 평가한다. 특히 신해철이 생전에 음악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는 넥스트의 앨범명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1집 홈에서는 현대사회에서의 가정 변화와 인간 소외 현상을, 2집 더 비잉에서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3집 더 월드에서는 인간이 성장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데뷔 이후에 서태지가 샘플러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신해철에게 찾아간 게 둘 사이의 인연이 시작된 계기일 정도로 신해철의 선구자적 기질은 초창기부터 유명했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신해철은 작사, 작곡, 편곡, 악기 연주는 물론이고 프로듀싱과 엔지니어링 및 음악 작업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까지 한 만능 아티스트였다.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미디 음악의 선구자 겸 개척자라고 할 수 있다. 싸이나 서태지 등도 신해철에게 각종 미디 음악 장비 사용법 등을 배웠다고 한다. 신해철은 생전에 게임이나 만화를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절친 남궁현의 증언에 의하면 집에 만화책이 약 3,000권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라디오에서 건담 프라모델을 샀다고 자랑을 하기도 했었다. 심지어 옛날 넥스트 3집 앨범이 발매 연기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언론에서는 건강 문제 때문에 미뤄졌다는 식의 발표가 났었지만 알고 보니 김세현과 게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였다고 라디오에서 밝혔다. 이 때문에 소속사 매니저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신해철과 김세형을 보고 디스크를 부숴버린 뒤에 넥스트 멤버 전원을 감금하여 3집 앨범을 완성시키도록 했다는 일화가 있다. 또한 신해철은 게임 OST에도 대거 참여하며 오덕력을 보여줬다. 신해철은 거침없는 입담으로 성드립이나 자조적인 블랙 유머도 심심찮게 구사하곤 했다. 데뷔 10, 20주년 사이에는 진지하던 가사에 많은 공격성과 약간의 유머를 섞기도 했으며 20주년이 넘어서 나온 노래들은 대개 자조적 유머나 특정 세력을 향한 블랙 유머가 꽤 있는 편이다. 안타깝게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영원히 전설로 남아있을 마왕 신해철. 현재도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신해철의 음악을 들으며 그를 추억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별로였으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